지속 가능한 개발로 세상을 밝게 한다. SD랑. 너무나 멋진 네이밍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협업경영엔 자기경영 그리고 싸게 팔지마 힘들어도 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 승급식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승급식을 진행한다라는 말은 결국 아마추어는 말로 입으로 자기를 증명하는가 하면 프로는 결과로 자기를 증명한다. 자기를 표현한다 라고 합니다. 승급을 하셨다는 말은 자기를 결과로 증명했다는 뜻이 되므로 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ustainability라고 불리는 결국 나 개인의 지속 가능성, 우리 가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우리 조직 또는 우리 기업,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담보할 것인가가 누구나 가지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누구도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개인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우리 개개인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답답해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특히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 네이밍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저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 단어를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좀 많이 했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AI 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 혁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지식의 종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열을 다투고 그것의 질과 양을 가지고 어떤 보상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의 개념으로 살아왔었다면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훨씬 더 인간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결국 지식의 종말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지식을 또다시 형성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무엇이 변하는가에 포커싱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에 좀 더 포커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빨리 변하는데 개인이 그것을 쫓아갈 수도 없고 서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 욕망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발현되느냐,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느냐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두 가지로 표출된다고 보는데 경험과 소비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경험과 소비로 발현된다. 표현된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엔 우리가 좀 더 멋진 여행을 한다거나 색다른 경험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맛있는 것, 더 고급스러운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은 발현되죠.
더 멋있는 집에 살고 싶고 더 멋있는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경험과 소비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소비와 경험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그 지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계자산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브 밸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게 되어지고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 놓여진 사람들은 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쩌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그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메가 트렌드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회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hance, opportunity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씁니다. chance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를 chance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그런데 그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가 되려면 chance의 이 초이스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찬스가 오퍼추니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비즈니스의 그 기회라는 것은 찬스가 오퍼추니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행운의 여신은 땀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